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벌써 이 5월 마무리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4주차 교재 74페이지 개공사 등의 의무편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54페이지 펴놓으시고 책은 2021년이죠. 2021년에 지금 전반기에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니까 시험 연결하고는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지금 보는 교재에 간단하게 수정을 해놓고 그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대법원 판례하고 바뀐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지금 세 가지를 전달할 건데 세 가지 다 시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보는 페이지 184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184페이지 개정사항입니다. 6번의 주제가 분묘기지권이라고 출제되어 있죠. 그죠? 분묘기지권 또 원래도 이달에도 열심히 하겠지만 거의 매회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거기 2번, 6번에 1번에 2번 보면 성립요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성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했다. 서로 분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20년이 지났다면 분묘기지를 점유한 때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갈로 열고 지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지료는 무상으로 한다 했는데 이게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빨간 볼펜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료 지급 그거를 싹 지우셔야 됩니다. 이제는 지료를 지급할 수 있으니까 지료 지급 X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지우시고 옆에 한 줄 적습니다. 이렇게 지우시고 지료를 지급 X를 이제는 지료를 지급하는 걸로 바뀝니다. 받아쓰기 합니다. 옆에 분묘기지권자는 받아쓰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끝.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기왕이면 갈로 열고 2021년 올해죠. 2021년 4월 대판하고 갈로 닫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례 대판 갈로 닫고 자,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거기 지료 지급 X를 싹 지우시고 옆에다가 적기를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 지급의 의무가 있다. 2021년 4월달 대법원 판례인데 가장 따끈따끈하죠. 자, 여기서 또 좀 주의한다면 원래는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해서 이제는 지급한다 바뀌었으니까 답이 달라지죠. 그럼 지금까지 나갔던 문제들을 다 수정해야 된다고 해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바뀐 거 정리하셨고 기왕이면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 지급입니다. 그러면 지금 20년이 지났는 것에 대해서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들어왔는데 그 전에 거는 청구하는 거 아니라는 것도 살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거 살짝 주의하실 것. 자, 개정사항 중에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개정사항은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187페이지를 펴니다. 두 번째 개정사항 18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하단에 그림이 있는데 그 187페이지 하단의 그림이 명의신탁 중에서 가장 기본형 이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밑에 그림이 쭉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뒤편에 해설이 있는데 당연히 그 해설도 여러분하고 당연히 정리할 거예요. 자, 그때 그 해설을 보기 전에 그림 보시면 187페이지 밑에 그림에서 오른쪽 편에 명의 수탁자가 그러니까 등기로 이름을 받은 자죠. 제3자에게 양도하면 유효돼 있죠. 이거 수업할 때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다.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많이 공부했고 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자기 것도 아닌데 팔아 처먹으면 횡령죄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이번 판례는 수탁자 밑에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뀝니다. 자, 수탁자 밑에 적기를 뭐라고요? 횡령죄가 적용하지 않는다.
갈로 열고 2021년 2월달 대법원 판례입니다. 2021년 2월 대판하고 갈로 닫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판례는 완전히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시험에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행령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수업할 때 또 강조하겠지만 두 사람 간에 일어나는 명의신탁 2자간, 세 사람 간에 일어나는 거 3자간, 그 다음 계약명의신탁이 있는데 전부 다 행령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계약명의신탁만 행령죄를 적용 안 하다가 3자간도 2, 3년 전에 판례가 바뀌었고 지금 이제 2자간도 지금 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전부 행령죄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세 번째 198페이지를 펴놓습니다. 세 번째 개정사항 198페이지 표가 들어오죠. 어쩌면은 이 189페이지 표 주택임대차의 최우선 변제권은 우리 중개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할 때는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만 공부하면 되는데 우리 중개실무에서의 중개사법은 현장에서 만나는 내용이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보는 표가 중요하다고요. 시험에서도 중요하고 수업할 때도 많이 강조합니다. 자, 그 표가 이렇게 돼 있죠. 상단에 2016년 3월 31일부터는 서울은 과밀권은 이렇다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 2018년 9월 18일부터는 이렇다 그렇게 돼 있고 2018년부터 현재 것은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서울 것은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강조했는데 이게 이제 드디어 바뀌는 거예요. 딱 보니까 한 2, 3년에 한 번씩 바뀌어 들어온다라는 느낌이 오죠,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적으면 좋겠습니다. 그 표에다가 바로 고치면 편하니까 볼펜 색깔만 책 색깔하고 다르게 빨간 볼펜 이런 걸로 하면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2018년 9월 18일 찾았습니까? 2018년 9월 18일 밑에다가 받아쓰기 합니다. 2021년 색깔 다른 볼펜으로 적습니다. 2021년 5월 11일 그렇게 적어 놓고 자, 이제 오른쪽 표에 서울특별시 지금 얼마로 돼 있죠? 1억 1000일 때 3,700원 암기해야 됩니다. 이랬는데 지금부터는 밑에 적기를 1억 5천 이하일 때 1억 5천 적으시고 옆에 5천만 원까지입니다. 5천 적습니다. 자, 바로 밑에 수도권 과밀권이 있습니다. 용인 화성 찾았습니까? 화성 옆에 원래 김포가 들어갑니다. 거기 과밀권으로 김포 옆에 하나 적어주고 화성 옆에 김포 적어주고 얼마로 돼 있죠 지금? 1억일 때 3,400을 바로 밑에 1억 3천 적고 1억 3천일 때 얼마? 4,300까지입니다. 이제 이 수업할 때도 많이 전달했지만 지금 최우선의 변제금은 대략 3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억 5천 곱하기 30%탁 되면 355, 5천 딱 나오잖아, 그죠? 그리고 이거를 기억할 때도 최우선 해주는 건 전액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를 해준다? 30%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숫자를 기억하기가 편할 거예요. 1억 3천 곱하기 30 딱 때려 보십시오. 1억 2천 얼마 4,200 얼마 나오는데 아예 끝자리 올려서 4,300 이렇게 딱 만드는 거예요. 자, 바로 세 번째 칸에 거기 김포가 올라갔으니까 두째 줄 안산 김포에서 김포를 살짝 지우셔야 되죠. 김포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파주 옆에다가 적기를 2천 평택 두 개 적습니다. 2천 평택 적고 지금 얼마로 돼 있죠? 6천일 때 2천을 7천일 때 2,300으로 수정합니다. 30%죠. 7천 2,300 제일 밑에 그 밖의 지역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5천일 때 1,700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밑에 다른 색깔로 6천일 때 2천으로 수정됩니다. 30%죠. 6천일 때 2천. 그래서 가장 최근에 5월 11일이니까 지금 2주 됐습니다. 뭐 거의 2주간 한 열흘 됐죠. 바뀐 내용들이고 이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지금 보고 계시는 단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최우선 변제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최우선 변제가 어떻게 진행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적어 놓으시고 수정해 놓으시고 이 해당되는 단원 올 때 또다시 수정하면서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2021년 지금 현재까지 전반기에 개정된 이 세 가지는 시험하고 굉장히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전달하고 갑니다. 자, 오늘 정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정규 수업 앞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교재 74페이지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교재 74페이지 개공사 등의 의무편 해서 이제 중요한 단원이 출발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법을 배우고 계시죠? 이 시간은 공인중개사법 시간이잖아.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민법도 배우고 세법, 등기법, 이렇게 공법, 법을 배우는데 법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매일 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법이 무슨 뜻이냐고요? 법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자, 다시 법이 뭐라고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근데 지금 편이 개공사 등의 의무편 이렇게 출발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단원의 한가운데 중요한 단원이 와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의 한 줄기에 반을 지금 정리하니까 이번 시간 수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개공사 등의 의무편인데 우리 중개사법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 중에 권리는 요만큼 있고 의무는 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을 공부해보면 하여야 한다, 위반하면 무슨 제재, 이게 90%입니다. 그래서 의무가 90%, 권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의 권리가 이거죠.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중개하고 나면 중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를 보수 청구권이라는 게 법에 준비되어 있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지만 물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파트는 비가 셉니까 안 셉니까? 아침에 햇볕이 몇 시부터 듭니까? 아래 위층에 소음과 진동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개공사가 확인하기가 어렵죠. 누가 제일 잘한다? 살고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 그죠? 그래서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우리 법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는 두 개, 보수 청구권, 그 다음에 자료 요구권 하는 두 개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공사 등의 의무편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법의 한가운데고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사법을 만드는 그런 위치에 가시거든 우리 중개사법에도 권리를 좀 많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는 개공사만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하면 사형에 처한다. 이런 권리를 하나 넣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딱 들어봐도 말도 안 되는 권리 같죠. 그래서 그걸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개공사만이 중개할 권리가 있고 타인이 중개를 하면 사형에 처한다. 그러면 개공사들의 위치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렇게 안 만든다는 것도 이해는 될 거예요. 자, 그런 중요한 편 의무가 출발하는데 첫 번째는 가볍습니다. 1번 기본윤리입니다. 기본윤리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신의, 성실, 공정하게 중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가는데 읽기는 읽지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중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신의해야 돼. 신의. 믿고, 그죠?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생활 자체가 지금 신의, 성실 그 자체죠. 그 다음에 공정하게 중개를 할 의무입니다. 매도인 편만 들거나 매수인 편을 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뜻인데 당연한 거를 시험에서 물었어요. 신의, 성실, 공정한 의무는 누구에게 요구합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답이 뭐죠? 개공사 및 소공사에게 주어진 의무다. 그거 동그라미 딱 해놓습니다. 더 이상 나올 건 없죠. 자, 개공사, 소공사 동그라미 놓고 바로 밑에 그래도 중요한 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입니다. 자,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옆에다가는 밑에도 있지만 판례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중 판례가 제시하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면 답이 뭐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그 선량한 성관주의 의무가 무슨 뜻이냐? 밑에 판례가 해설되어 있는데 볼 필요 없습니다. 성관주의 설명해봐라. 그런 수업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관주의 의무는 판례가 제시하는 것 다 됐고 오른쪽에 75페이지가 그래도 이 단원에서는 중요합니다. 비밀 누설의 금지 의무가 있다. 자, 지극히 당연하지만 동그라미 1번 별표 찍으시고 개공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지막에 죽겠습니다. 개공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여러분 모든 업종에는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죠. 경찰관이나 군인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지켜야 되고 의사도 환자의 비밀을 지켜줘야 되죠. 정신없는 의사가 그죠? 저 환자는 코만 빼고 다 고쳤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고쳤기나 말았기나. 선생님도 학생의 비밀은 준수해 줘야 된다. 그죠? 모든 업종에 비밀 준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중개를 하다 보니까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비밀을 알더라도 준수하라는 단원이고 아주 쉽게 나올 때는 그 업무를 떠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놓고 틀린 거 찾아라도 나왔어요.
업무를 떠난 후에도 비밀은 준수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비밀을 준수 안 해도 됩니까? 이런 수준의 문제는 묻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해야 지켜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위반 시 제재 이거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4번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을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해요. 보기보다 비밀 준수 의무 위반하면 제재가 셉니다. 1년 징역 보냅니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더 중요한 말이 바로 밑에 동그라미입니다.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된다. 동그라미. 그 뜻이 뭐지요? 옆에 있잖아요. 이 법에 위반한 처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 하면 처벌하지 않는 죄를 적용합니다. 그거를 뭐라 부른다고요? 반의사 불벌죄. 그걸 세팅 딱 해놓으셔야 돼.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원래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 위에 출제했던 횟수 보시면 17, 18, 19, 22, 25, 20 이런 식으로 보이죠? 지금 한 타임이 딱 올 때가 돼 간다고 지금 그죠? 비밀 준수를 위반하면 제재가 뭐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이 죄는 무슨 죄를 적용합니까? 반의사 불벌죄. 그렇게 세팅이 딱 돼 있어야 된다. 내려가면 큰 2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단원의 본론입니다. 아주 또 중요한 단원이 출발을 하죠. 이 법의 의무편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이 출발을 하는데, 자 여러분 지금 단원이 확인하고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지금 의무편이라 그랬죠.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그림으로 보시면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겠고,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여러분 계약이 체결이 딱 되면요 뭐 때문에 분쟁이 제일 많이 생깁니까? 자 팔겠다 사겠다 계약을 딱 해놓고 계약금 주고받았겠죠. 그 다음부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물건 때문에 전부 사연이 생깁니다. 물건이 좋다고 샀는데 가보니까 다 썩었더라, 바퀴벌레 안 나오는데 2,000마리 나오더라 등등, 바가지 쓰고 샀다 등 이렇게 해서 물건에 대해서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개공사는 물건에 대해서 잘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 또 잘 설명해야 매수자가 듣고 계약을 하겠어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이 단원이 가장 중요한 단원,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출발을 하고 반드시 출제되는데, 워낙 중요한 단어니까 항상 여러분한테 물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개공사 사장님 A라면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물건에 대해서 잘 설명하라 그랬잖아. 그죠? 어떻게 설명할까요?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분한테 본인이 사장님이면 뭐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하니까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잘 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방법이 잘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잘 해야 되냐고. 그지? 그래서 앞으로는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1번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설명하고, 2번 중개가 완성이 되면, 즉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렇게 한다. 법에 이래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잘 해야 됩니다 하고 근성근성 대답하시지 말고,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고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75페이지 2번에 1번 1 동그라미 1번 개공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바로 나오잖아요. 의뢰에 동그라미 딱 찍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말 취득입니다. 네모 안에 넣습니다. 취득은 얼마나 중요하니까 네모 안에 넣으라 할까요?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성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동그라미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밑줄 긋습니다. 설명의 근거 자료를 줄 꺼놓고 제시해야 한다. 제시에도 동그라미. 얼마나 단조롭게 정리하는데 이거를 문제를 내면 반은 틀립니다. 자 지금 뭐라고 했죠? 의뢰를 받았을 때는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제시의 동그라미 있죠?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성실 이런 건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당연한 거니까. 자 그때 자료가 뭐죠?
저 물건에 대해서 뭐 토지 대장 또는 등기부 이런 것들이 자료겠죠. 물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하라. 얼마나 편안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자, 취득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 그림에서 어렵게 설명해라 이 말이잖아. 그죠? 사는 사람한테. 이거를 이 가벼운 걸 시험에 내면 이 자리에 계시면 반은 틀립니다. 첫 번째 틀리는 방법. 의뢰를 받았을 때는 양 당사자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해야 된다. OX. 양 당사자가 아니죠. 그런데 성실하게 설명하라 이러면 양 당사자한테 성실하게 하는데 왜 틀릴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지금. 그죠? 여러분 이 매도인한테 가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까? 20층 중에 12층에는 아파트로서 지하철은 몇 미터 거리에 있고 막 설명하면 갑이 듣다가 어디 아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알아도 갑이 더 잘 알잖아. 그죠? 그래서 양 당사자에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취득을 해놨는데 이걸 못 찾아낸다고. 취득하는 자에게 그 다음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갑니다. 또 성실만 더가면 O 찍습니다. X예요.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라 그랬잖아. 그죠? 제시, 설명을 딱딱 잡아내셔야 됩니다. 이거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요 과태료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원래는요 6월에 업무 정지였어요. 여러분 업무 정지가 셀까요? 500만 원 과태료가 셀까요? 이 업무 정지가 세죠. 어떤 분은 돈이 500인데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6개월 영업 정지 받아버리면 한 달에 500씩 날아가는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6개월에 정지였는데 너무 세니까 약하게 해준 거예요. 약하게 해줬으니까 출제자들은 유리하게 바뀐 건 아느냐 이래 물어보고 싶다고. 그죠? 그래서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설명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취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단조로운 내용에 대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료를 교부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OX. X입니다. 아직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뭔 자료를 교부해 줄 필요는 없잖아. 그죠? 제시, 설명을 딱딱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잘 하니까 매수자가 물건이 좋구나. 내가 사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체결이 되잖아. 그죠?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라.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셔가지고 76페이지부터 봅니다. 76페이지 중간에 2번에 1번.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어 찾았나요? 중개의 완성의 밑줄. 계약이 체결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확인 설명 사항을 다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면 동그라미 작성 동그라미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교부 또 끈끈이 의무입니다. 동그라미 하는 거 3년 동안 3년 동그라미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까지 동그라미. 하나 더 2번의 서명 날인 밑에 2번의 첫째 줄 서명 확인 설명서에는 개공사 갈로 열고 줄 것입니다. 법인이면 누가 하고 대표자 분사문서는 책임자 줄 꺼놓고 서명 및 날인하되 서명 및 날인도 동그라미 해당 중개 행위를 한 소공사가 있다면 줄 것입니다. 소공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그 두 줄을 이렇게 적습니다. 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이번에는 누구에게 해야 된다? 양 당사자에게 해야 돼. 개공사가 이 두 사람한테 자, 나는 이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 하고 두 사람한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명 및 날인하고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자기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끈끈이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라도 빠지면 업무 정지입니다. 확인 설명서에 관련된 거 위반하면 전부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아까도 했잖아. 여기도 원래 업무 정지였는데 너무 세니까 깎아줬다 그랬잖아. 지금 이거 그죠? 그래서 전부 업무 정지니까 서면으로 작성 안 하면 업무 정지, 서명 날인 안 하면 업무 정지, 교부 안 하면 보존 안 하면 전부 업무 정지입니다. 그래서 끈끈이 의무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해주는 거예요. 서면으로 작성, 서명 날인, 교부, 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번역해 봅시다. 서면으로 작성하래요. 서면이 뭘까요? 하면 곧 보게 되는데 확인 설명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모두 몇 종류가 있죠? 공부하셨죠? 1, 2, 3, 4라는 네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1번이 뭐였죠? 주거용. 주거용은 뭡니까? 아파트, 빌라, 원룸은 1번에 적는 거예요. 2번은 뭐였죠? 비주거용. 비주거용은 뭐죠? 상가, 공장 이런 거예요. 3번은요, 토지. 4번은 준부동산. 물건에 따라서 4종류로 구성되어 있고 곧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확인 설명서를 가지고 작성을 하래요. 누가 작성할까요? 지금 읽었는 조문이 개공사는 이래 나갔어요. 법인이면 누가 하고? 대표자가 하고. 분사무소면 누가 하고? 책임자가 하고. 줄 거 그랬잖아. 그죠? 개공사는 서명 날인하는데 누가 서명 날인할까요? 개공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내가 이거 작성했다라고 책임진다는 취지죠. 그 다음 교부하래요.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되니까 별도의 말이 없더라도 이거 몇 통 작성한다. 자동으로 3통 작성한다. 느낌이 와야 돼. 그죠?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자기도 하나는 보존해야 되잖아. 그죠? 몇 년간? 3년간 보존서류입니다. 이거 끈끈이 위반한 보존 안 하거나 교부 안 하거나 서명 날인 안 하면 전부 업무정지.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업무정지 사유가 14개나 되는데 그걸 하나하나 암기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바로 말개지면서 딱 들어보니까 뭡니까? 확인 설명을 위반했다 하면 전부 업무정지. 그걸 딱 끝나는 거예요. 아닌 게 딱 하나 있죠. 500만 원과 대략. 요렇게 하나 딱 기억하는 거예요. 확인 설명서에 관련되는 것은 별도 이야기 없어도 전부 업무정지 받는 사유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서명 작성 날인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방금 읽어드렸지만 법이 개정된 거예요. 작성을 할 때는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도 작성할 수는 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하면 서명 날인은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무한다. 서명 날인하고. 자, 이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을 했더라도 교부 누가 한다? 개공사가 하는 거예요. 소공사가 뭐 교부해 줄 이런 의무 없죠. 보존은 누가 한다? 개공사가 당연히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아래 위에 읽었던 조문을 깔끔하게 이렇게 필기를 했는데 필기는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잘 정리가 되는지를 반복 학습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반복 학습합니다. A가 사장님인 개공사입니다. 개공사가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러면 확인 설명서를 누가 작성할 수 있을까요? 개공사. 자, 답은 개공사만 이래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틀리게 물어도 여러분은 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수행한 공사는 자기가 업무를 했을 때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제가 일을 누가 했다 그랬다? 개공사가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틀리게 물어도 따라오면 안 되고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돼요. 자, 개공사가 업무를 수행했다. 확인 설명서 누가 작성할 수 있을까요? 개공사만. 서명 날인은 누가 할까요? 개공사만. 교부하는 것도 개공사. 보존도 개공사에 돼. 이거 위반하면 전부 업무 정지예요. 자, 한 번 더. 이번에는 A가 개공사가 아니고 소공사입니다. 자격증 가지고 일하는 직원이 있죠. 자, 소공사가 계약을 체결했대요. 확인 설명서는 누가 작성한다? 자, 확인 설명서는 하나잖아요. 그러면 개공사하고 소공사가 같이 할 필요 없잖아, 지금 한 장에 대해서. 그래서 일을 소공사가 했다면 누가 작성할까요? 제가 이래 물으면 개공사가 작성한다. 이게 원안이에요. 개공사 대변인과. 그런데 수행한 소공사도 내가 했으니까 내가 작성할 수도 있다. 이래 돼 있다고. 그러면 누가 의무가 있다? 개공사에게 있는 거예요. 소공사는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 근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소공사로서 계약을 체결했어. 확인 설명서 작성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게 좋죠. 물론 안 하는 게 책임은 멀어지지만 그래도 내가 자격증 있는 사람이잖아. 당당하잖아. 손님한테 대해서. 그죠? 안 그래요? 중개보조는 작성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내가 당당하잖아. 그죠? 내가 설명도 잘했잖아. 그래서 계약이 됐잖아. 지금. 그죠? 여러분은 작성하게 될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소공사가 계약을 체결하면 누가 작성한다? 개공사가 작성해도 되고 업무를 수행한 소공사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소공사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서명 날인은 누가 할까요? 개공사와 소공사 같이 하는 거예요. 칸이 오래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개공사는 안 빠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장님은 딱 책임이 딱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공사가 작성하고 서명 날인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줄 거는 게 소공사도 서명 날인은 하여야 한다. 아까 줄 거 드렸다고. 반드시 합니다. 자, 그러면 작성하고 서명 날인 했더라도 교부는 누가 하고?
개공사가 하고, 보조는 누가 한다? 개공사의 의무예요. 소공사 보고 보관해라 이런 의무는 없어요. 한 번 더 합시다. 이번에는 A가 중개보조원입니다. 여러분 자격증 없이 일하는 직원이 있죠. 자,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확인설명서를 누가 작성한다? 개공사만 작성합니다. 서명날에는 누가 합니까? 개공사만. 교부보존도 누가? 개공사만 하는 거예요. 그럼 중개보조원은 계약을 체결하면 작성, 서명, 날인에 대한 의무는 없죠. 그럼 중개보조원은 계약을 체결하면 뭐 하면 되지요? 그렇지, 옆에다가 적어요. 빤히 쳐다본다 이렇게 딱 적어 놓습니다. 잘 적는가 못 적는가 이렇게 빤히 보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야기 스토리가 대충 느낌이 왔죠? 무슨 소리 하는지. 중개보조원은 작성, 서명, 교부에 대한 의무는 없다. 그래서 이 단원을 잘 익히시는데, 자, 이제 방법을 알았습니까? 그러면 뭐를 설명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뭡니까? 이렇게 들어옵니다. 교재 한 장 뒤로 돌려서 75페이지 하단 확인 설명 사항. 자, 2번에 제일 하단 나오죠. 거기 보는 교재는 이 책을 쓴 사람은 저자가 이제 자기 그 코드에 맞게끔 그 순서를 잡아 놓은 거예요. 암기하려고. 근데 우리도 우리 코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따라갑니다. 암기표 6번 봅니다. 자, 암기표 6번 보시면 제목이 뭐죠?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할 사항이 나타났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적어 놓은 것은 법 조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죠? 중, 도, 수, 도, 소, 공의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합니다. 이렇게 갑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확인 설명하는 사항이 거기 발표표 5번 암기표에 있는 정보 공개와 비교 확인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붙여놨는데 지나간 건 놔두고 6번이라도 지금부터 잡습니다. 확인 설명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중, 도, 수, 도, 소, 공의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하니까 옆에 정보하고 비교하고 싶어서 확인 설명 사항은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까지 확인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까지 확인한다고요? 색시도 확인해준다. 이렇게 해서 단원을 딱 잡고 중이 뭐죠? 중개 대상물만 찾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그죠? 그러면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은 저절로 시험에 올라옵니다. 중개 대상물. 도가 뭘까요? 도배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도배 딱 잡으시면 벽면의 상태는 올라온다니까 시험에서. 그죠? 수 하면은 뭐가 보입니까? 수도 찾아내라 그랬죠. 수도만 찾으면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 여러분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중앙집중식이다, 도시가스가 들어온다 이런 거 설명해줘야 살 사람이 나타날 거잖아. 그죠? 도가 도로입니다. 18m 도로를 물고 있고 지하철은 몇 미터 거리에 있고 시장, 학교는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여러분 집에 초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다면 엄마가 아파트 구하러 왔을 때 학교 몇 미터 거리 있는지 확인할까 안 할까요?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걸어가 보는 엄마 있어요. 길 몇 개 건너는지까지 다 확인한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몇 미터 거리에 있고 시장은 재래시장이 있고 없고 백화점은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이런 것들이 도로와 입지 조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하니까 뭐가 보이죠? 소유권만 찾아라 그랬잖아 여러분한테. 그죠? 그러면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는 저절로 올라옵니다. 이 아파트는 농협의 저당권, 대출이 5천만 원 돼 있는 아파트다. 이거 설명해줘야 사는 사람이 도움이 되죠. 공하니까 뭐가 보이죠? 공법이 보여야 돼. 공법상 제한사항. 토지거래 허가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이런 거 설명해 줍니다. 세가 뭘까요? 취득에 따른 조세. 여러분 아파트를 사시는 분은 이거 취득세 대략 얼마쯤 나옵니까?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당연히 궁금합니다. 그러면 개공사한테 물어보는데 사장님이 개공사가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거래하겠어요. 그래서 취득에 따른 조세 조사해놔야 된다고, 확인해줘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세법을 배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여러분들은 양도세에 관심이 더 많지만 법에서는 취득에 따른 조세만 설명해요. 이거를 양도에 따른 조세라고 시험에 몇 번이나 냈다고. 그죠? 양도세를 국세라 그래요. 양도세는 국세고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여러분은 국가에서 일합니까? 지방에서 일합니까? 지방에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세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법을 배울 때는 이제 양도세도 공부를 하죠. 자, 얘가 뭘까요? 예정가격, 6억에 팔 거다. 예정가격을 나타내야지 설명해 줘야 되고, 실이 뭐다? 보수와 실비도 설명해 준다.
아파트 거래할 때 수수료 대략 얼마 준비할까요? 물어보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물어보지. 그래서 개공사 설명해줘야 돼. 수수료는 얼마쯤 나옵니다. 이렇게. 자, 확인 설명사항 100% 암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암기합니까? 중, 도, 수, 도, 소, 공의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한다. 색시까지 확인하는데, 자, 5번 살짝 보세요. 정보를 공개하는 것,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을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럼 그 5번, 6번 자료를 왜 붙였는가 하면 딱 이렇게 이제 지금은 하나씩 암기하지만 그걸 딱 연결이 되는 분들은 그 표를 보면 중도, 수도, 소공, 예는 정보도 공개하고 확인 설명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둘 다 해야 되는 것을 고르시오 하면 뭐 찾아야 된다? 중도, 수도, 소공, 예. 이거 찾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를 지, 나, 개, 나 다 해야 되는 게 중도, 수도, 소공, 예.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정보를 보고 있는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 하면 6번에서 찾아야 돼. 그게 뭐다? 세, 실. 그게 답으로 들어와요. 자, 지금 6번 보고 있죠? 6번에 색시까지 설명하는데 설명하지 않는 것 하면 5번을 봐야 돼. 거기 보면 뭐가 있죠? 공시지가, 그 다음에 인적 사항은 확인 설명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이렇게 비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있는 것도 다 모르는데 또 지나가는 것만 해가지고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고 확인 설명이라도 지금 이 시간에 딱 기억해요. 자, 다시 확인 설명하는 게 뭐죠? 중, 도, 수, 도, 소, 공의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한다. 그래서 5번하고 비교하려고 색시까지 설명해 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확인 설명 사항을 들었다면 다시 교재장 넘겨셔서 76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3번 자료 요구권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많지도 않는 권리 중에 하나 자료 요구권이라는 게 도입이 됐는데 3번의 자료 요구권 찾았습니까? 그 권리니까 그래도 작지만 자료 요구권에 동그라미 딱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라고 배우고 있는데 아무리 개공사가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려고 그래도 상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상태가 뭘까요 하면 일조, 소음, 진동, 아침에 햇빛이 몇 시에 들어옵니까? 아파트는 햇빛이 잘 들어야 되죠. 그죠? 아래 위층 간에 소음과 진동이 있습니까? 이런 상태를 개공사가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제가 확인할 수 없다는데 그거 확인할 걸 이러면 이제 심각해져요. 지금 이 사람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왔는데 개공사가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아침에 햇볕선 매치 들고 아래 위에 소음과 진동은 어떻게 됩니까를 법에서 개공사가 직접 확인해야 된다. 만약에 법에 일이 돼 있다면 확인해야 된다면 갑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오니까 A 개공사가 갑을 빤히 보면서 오늘은 바쁘고 내일 가서 하룻밤 자겠어 이래야 돼. 하룻밤 자봐야 이게 햇빛이 몇 시에 드는지 일조와 소음, 진동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아파트 팔아달라는데 자겠어 하는 그놈도 웃기는 놈인데 하룻밤 힘들게 잤어요. 자고 나니까 아침에 비 오네. 햇볕 드는 거 못 봤잖아. 그죠? 오늘 하루 더 자러 오겠어.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라고 돼 있지 자기가 직접 확인하도록 안 돼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상태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가 시장이 몇 미터 거리에 있고 입지 조건이나 학교 이런 거는 개공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권리관계 이런 거 전부 다 그죠? 그래서 상태를 요구합니다. 자, 3번 1번 개공사는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밑줄 긋습니다. 누구에게? 매도 임대인에게. 이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잖아. 그죠? 에게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상태 다시 동그라미 하시고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 끈끈이 시험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첫 번째 상태 잡으셔야 되고 누구한테 요구합니까? 여기 있는 매도 임대인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요구해야 되는 건 상식이죠. 근데 이거를 시험에서 매수 임차인에게 요구한다라고 들어온다고. 그런 걸 못 찾아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이 법은 개공사나 소공사를 규제하는 법이지 매도인 매수인 보고 이래라 저래라 못해요. 그래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아주 희박하게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 임의적인 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개공사는 요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요구를 했어요. 이 갑에게 비가 오면 물이 좀 셉니까 안 셉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갑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이나 잘 파시오. 신경기를 확 냅니다. 갑이 왜 신경을 낼까요? 물건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하자가 있는 가능성을 가만히 정하면 안 되고 반드시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설명하고 그 사실을 확인 설명서에다가 딱 기재를 해놔야 됩니다. 시험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불응을 하면 그런 사실을 성실하게 설명하면 된다 하면 X예요. 설명만 하는 게 아니고 뭐 기재도 해놔야 돼. 왜 그런가 하면요. 개공사가 설명을 해줬어. 비가 오면 물이 셉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이나 잘 팔아라 띠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럼 물건에 약간의 하자가 있다는 뜻이잖아. 지금 그게 그죠? 하자가 있어도 매수자가 물건을 살려면 삽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완벽한 물건은 절대로 없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도 벗겨졌고 금이 있어도 금이 갔는데 그런 물건을 거래 못한다는 거 아니잖아. 그죠? 가격도 싸고 내가 사고 싶었던 물건이면 좀 수리해가면서 살지 뭐 하고 산다니까요. 사놓고는 비가 오니까 베란다에 물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럼 줄줄 새면 가서 수리하는데 수리비가 1,000만 원 들어갔어. 당장 매수자 개공사한테 찾아와서 다 썩은 물건을 소개하는 바람에 내가 손해가 1,000만 원 발생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언제 설명했는데 분쟁이 시작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놔야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이나 잘 팔아라. 합디다. 이렇게 딱 적어놔야 된다고.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설명하면 된다에 맞다 탁 찍는다고 지금 그죠? 봐요. 동그라미 2번. 개공사는 매도 임대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 요구에 불응을 하면 불응의 동그라미 그 사실을 누구한테 설명해야 돼요? 매수 임차인이지. 이거를 매도 임대인 하면 틀리는 건 찾아내겠죠? 매수인에게 설명하고 설명 동그라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재까지 정확하게 동그라미 넣으셔야 됩니다. 이 확인 설명 파트는 주옥 같은 파트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시험에 들어오고 내용도 어렵지도 않는데 시험에 내면은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어떻게 틀리게 한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끔찍하게 어렵게 낼 수도 있습니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공사는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정확히 들었죠. 요구하여야 한다다니죠. 그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OX. X 하잖아요. O에 O. 지금 뭐라 했는가 하면 불응했을 때는 설명하고 기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호사가 물건에 대해서 비가 오면 상태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갑이 우리는 새 아파트여서 물 안 셉니다. 굳이 그러면 그거 설명해 줄 필요 없잖아. 원래 그런 물건을 거래해야 되니까. 그죠? 장난 아니죠? 반드시 이랬잖아요. 불응하면 설명하고 기재하라 그랬지. 그죠? 근데 매도인 불응 안 했다니까요. 물건 깨끗해요. 괜찮아요. 하는데 굳이 그거 설명해 줄 필요 없잖아, 지금. 원래 깨끗한 물건을 거래해야 되니까. 그죠? 틀리게 되려면 언제든지 틀리게 냅니다. 그리고 단어를 익히고 계셔야 돼. 이게 그냥 막 글자만 안겨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이게 내용이 좀 쌓여야 됩니다. 제가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수험생들이 그런 사실을 매수자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맞던데 이거를 O를 했겠느냐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불응했을 때는 설명하고 기재하라고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시끄럽다, 집이나 잘 팔아라, 합디다 이까지 설명 다 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불응했을 때는 설명하고, 그럼 불응 안 하면 설명할 필요 없죠. 하자가 없다는 뜻이니까. 되겠죠? 그런 의식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서면에까지 했으니까 이제 한 장 넘기시면 확인 설명서에 대한 양식이 나타나는데 78페이지 제목에 죽었습니다. 확인 설명서 1번. 1번이 뭐죠? 주거용 동그라미 딱 찍고 방금 그 주거용 제목 밑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설명할 때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등기부를 봤다. 등기 권리증에 체크업 해봐요. 바로 밑에 임야도 찾았습니까? 체크업 해봐요. 근데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설명했다. 이렇게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거 지금 보이십니까? 방금 설명했던 거예요. 상태에 동그라미 해놓고 옆에다가 적어요. 시끄럽다, 집이나 잘 팔아라, 합디다 이렇게 기재해놔야 돼. 불응했을 때는 기재하는 칸이에요. 그게. 느낌 맞죠? 그리고 확인 설명서 양식 눈으로 슬쩍 보시면서 교재 한 장 넘기시면 81페이지 작성 방법 보이십니까? 기본서에서도 많이 이야기했고 상단에 별표 해놓고 반드시 작성해 볼 것 적으셔야 돼. 한 문제 무조건 나와요. 이 작성 방법에서. 작성 방법이니까 크게 설명을 할 필요 없잖아. 여러분 말 그대로 작성 한번 해보시면 자 3번을 적는데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럼 여기 보면 3번 이래 적어라 이래 적어놨다고. 그죠? 꼭 작성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거 작성하는데 10분도 안 걸리잖아. 그죠? 한 문제 해결됩니다. 점심 먹고 나면 그죠? 점심 식사 끝나고 난 뒤에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 붙들고 커피나 하자 이래가 불러내가지고 그죠? 오후 5시까지 해 빠질 때까지 커피만 마시다가 가지 말고 공부하는 사람 그죠?
이거 한번 작성해보는, 점심 먹고 난 뒤에 좀 졸리고 이럴 때, 그죠? 꼭 작성해 보셔야 돼요. 한장 넘기시면 83페이지 확인 설명서 제목에 to 찾았습니까? 제목에 to 짝으면서 뭐 비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축물 상가, 공장, 업무용 것들은 여기에 적는 거예요. 눈으로 슬쩍 보시고 역시 넘어가면 작성 방법 반드시 나옵니다. 86페이지 작성 방법 한번 읽어보는데 한 문제씩 넘어간다 그랬죠. 별표 탁 찍어놓고 오른쪽 87페이지 확인 설명서 3번 제목에 줄 것입니다. 3번이 뭐지요? 토지, 땅을 거래하면 여기에 적는 거예요. 자, 눈으로 슬쩍 보시면서 89페이지 작성 방법 당연히 별표 넣습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는 여기에 작성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90페이지 확인 설명서 4번 4번이 뭐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거를 준부동산 거래요. 준부동산은 내용이 좀 단출하죠. 그리고 사실은 준부동산은 거의 거래할 일도 잘 없죠. 자, 어쨌든 단출하게 보시면서 한 장 넘기시면 92페이지 작성 방법 역시 별표는 하지 말고 달 하나 그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달. 자꾸 별만 그리라 그러니까 별은 얼마나 잘 그리는지 미실수가 나오는 거죠.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돼요. 별만 열심히 한 번은 빨간 별, 한 번은 노란 별, 별만 자꾸 그리는 분이 있는데 별만 그리지 말고 달 그려 놓으세요. 달.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확인 설명서 양식이 모두 몇 개? 4개. 어느 게 제일 중요할까요? 그럼 누가 뭐라 그래도 주구용에서 90% 일어나잖아. 그죠? 1번은 반드시 작성해 보셔야 돼. 그래서 1번을 작성하고 이제 여력이 되는 사람은 2번, 3번, 4번의 차이점인데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제일 간단한 4번 읽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한 건 활동 말동인데 시험도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확인이 되면 9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재가 아주 잘 되어 있죠. 그 4가지에 대해서 비교표가 있다고요. 여기서 문제가 한 문제 이상 나오는데 여기에 나올 때 여러분 제일 어렵다고 양식에서 물을 때 표를 보는 방법이 이래요. 자, 거기 위에서 1, 2, 3, 1, 2 보면 민간 임대 등록 여부라는 거 찾았습니까? 그 2번에 봤으니까 줄 거세요. 민간 임대 등록 여부,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는 주거용에는 들어가죠. 동그라미. 비주거용 들어가죠. 동그라미. 토지에는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준부동산 당연히 없고. 자, 이 주택이 민간 임대 등록돼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또는 갱신 요구권. 여러분 주택도 2년 살다가 2년 더 살 수 있죠. 그러면 들어오는 세입자한테 2년 더 살 겁니까? 안 할 겁니까를 물어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상가 임대차에도 갱신 요구권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에만 딱 들어가 있잖아. 그죠? 토지에는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비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제일 잘 나왔는 거 제일 밑에 내려가면 12번 환경조건. 환경조건은 인간들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암기하셔야 돼요. 환경조건이 뭐죠? 일소진, 일조, 소음, 진동이에요. 아파트는 햇빛이 잘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일조는 소음은, 진동은 아래 위층안의 소음, 진동을 환경조건이라 그럽니다. 거기에 옆에 매연 한번 적어보세요. 매연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잖아. X. 근데 매연 탁 넣으면 그대로 막 딸려 들어갑니다. 환경같이 보이거든. 그게 그죠? 그래서 환경조건은 암기해놔야 돼요. 일소진. 그죠? 이거는 어디에 들어간다? 주거용에 당연히 중요한 거잖아. 그죠? 주거용에. 비주거용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토지에도 그 일소진 적어야 될 이유가 없죠. 여러분, 비주거용이나 토지 이런 데는 진동과 소음이 있습니까? 이런 물을 일이 없죠. 토지에 진동이 있다는 말은 지진이 일어났나? 지금 이 말이잖아. 이게 지금. 그죠? 준부동산은 당연히 없고. 자,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묻겠죠. 토지에는 환경 조건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X 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표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작성 방법을 잘 정리하시면 마지막에 이 표가 이제 시험용으로 한 문제를 정리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교재 94페이지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로 접어드는데 이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방금 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거래계약서 작성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겠죠.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작성 누가 할까요? 당연히 사장님인 개공사가 하는 거예요. 여기하고 똑같다니까요. 똑같다는 걸 법조문으로 한번 봐요. 94페이지 상단에 1번 개공사는 봐요. 개공사가 하라 그랬지. 개공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가 완성이 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 동그라미 바로 밑에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교부 동그라미 5년 동안 5년의 동그라미 합니다.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한다. 보존도 동그라미. 그리고 2번 이때 거래계약서는 개공사 또 갈로 열고 법인이면 누가 하고 대표자 분사문서는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 행위를 한 죽었습니다. 소공사가 있다면 개공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합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우리 확인설명서와 차이 나는 게 뭐죠? 그렇지. 확인설명서는 몇 년 보존? 3년. 거래계약서는 몇 년 보존? 그리고 요거 차이 나는 거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똑같다고. 더 중요한 게 바로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서에 관련되는 문제는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3번 동그라미 3번 개공사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두 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의하시겠죠? 다운 계약서 이중 작성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100% 시험에 나와요. 옆에다가 위반시. 그럼 이중 작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 취소 사유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대적 취소 사유 적었습니까? 상대적 취소 사유 적어 놓고 더하기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여기까지 적어 놓으시고 자 상대적 취소 적고 더하기 1년에 1,000인데 요거 적어 놓고 여기에다가 X 딱 해놓으셔야 돼요. 1년에 1,000만 원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걸면 거의 다 딸려 들어가요.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면 상대적 취소되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이러면 거의 다 딸려 들어간다는 게 X라니까요. 1년에 1,000만 원 있다 없다? 없다 표시해 놓으시라고 볼 때마다. 그죠? 그러면 뭐만 있다고요? 상대적 취소만 있는 거예요.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밑에 큰 2번 별표입니다. 자,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보셨잖아요. 확인설명서는 4가지 양식이 있었죠. 그 양식에다가 작성을 한다면 거래계약서는 중요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서식이 없어요. 왜 없어요? 못 만들어서 그럴까요? 아니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거 써라 이렇게 못한다고. 그래서 법정 서식이 없다가 제일 중요한데 수험생들은 아니 계약서가 100억짜리 빌딩을 거래하면 얼마나 중요한 문서인데 이게 법으로 안 정해졌을까? 이런 생각하기 쉽다니까요. 그래서 그 조문은 암기하셔야 돼요. 국토장관은 개공사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자, 그러면 국토장관이 만들지도 않았고 예를 들어서 만들었더라도 꼭 사용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권장할 수 있으니까. 이걸 암기라고 적으라는 뜻은 중개협회는 이러면 벌써 틀렸잖아. 암기했는 데서. 그죠? 또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이것도 틀렸잖아. 그죠? 법정 서식은 없다.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개사무소 가보면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있는 거 보셨죠? 그거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법은 법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법정 서식은 없다고 흰 종이에 계속 적을 수는 없잖아요. 계약할 때마다. 그래서 폼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아파트면 아파트, 빌라면 빌라 이렇게 고쳐가면서 쓸 뿐이지 그것이 법정 서식은 아닌 거라요. 그 느낌을 잘 가지시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100억짜리 빌딩을 거래해도 그러면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적는다. 좀 마음이 불안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이 보완을 하기를 법정 서식은 없지만 필수 기재 사항은 있다. 별표 딱 찍고 9개가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뭐를 필수적으로 적어야 됩니까?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그 동그라미 합니다. 물건의 표시, 물, 계약 일자, 개, 물건의 인도 일시, 인,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권, 거래 금액과 계약 금액, 거래 금액 할 때 그 동그라미 합니다. 그 밖의 약정사항인데 그 밖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옆에 기타 이래 하나 적어주세요. 예전에는 기타 약정사항인데 이 기타가 한자말이니까 전부 그 밖으로 수정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8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부 동그라미 9번 조건과 기한이 있다면 조건과 기한도 적어라. 조 동그라미. 자, 9개 필수기재 매번 시험에 나오니까 암기표에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 암기표 9번 펴놓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지만 필수 기재사항은 있다. 그 필수 기재사항이 거래계약서니까 그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암기표 보고 있습니까? 그 물의 인권은 그 기에 옆으로 3개 붙었죠.
계조부를 반드시 기재하는데 왜 여기 옆으로 3개 붙었는가 하면 원래는 필수 기재가 6개였어요. 근데 3개가 추가됐기 때문에 옆으로 계조부가 붙은 겁니다. 시험 때까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시험에 출제하는가 하면 이런 필수 기재 사항을 박스 처리합니다. 주로 한 4개 정도 넣습니다. 모의고사는 한 5개, 6개 정도 넣고 해놓고 필수 기재 사항 모두 몇 개입니까? 답은 2개, 뭐 니은, 리얼 이렇게 찾아라. 이 박스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거래계약서에 필수 기재하면 건물의 인권은 거기에 계조부 적어놓고 천천히 하나씩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가 뭘까요?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매도 매수인의 이름은 반드시 적어야 돼. 계약서를 어디에 적더라도 물이 뭐죠? 물건의 표시, 인도, 일시,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거래 대금과 계약금의 지급 방법, 전체 금액 5억인데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적어갑니다. 기가 뭐다? 기타 약정사항. 아까 그 밖에 약정 보셨죠? 걔가 뭐죠? 계약일자, 조건과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반드시 적어라 그랬습니다. 암기표에 반드시 체크하시고 지금 9번 거래계약서에 필수 기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기 10번은 금융계약서에 필수 기재라는 게 보이죠, 그죠? 그 금융계약서 그 제목 밑에다가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그거 하나 적어놔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서 금융계약서의 필수 기재는 이렇다 해놨는데 요거는 뒤편에 갈 때 같이 또 그때 보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거래계약서 작성까지 정리를 하셨습니다. 95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제도 중요한 단원이 준비되어 있죠. 10분 쉬었다가 진행합시다.